자, 이어서 군사 전문 양낙규 기자. 이런 말이 있죠. 이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되고 군대에 가면 효자가 된다. 갑작스럽게 효자가 돼 보려다 이 인생의 위기를 맞은 일병이 있습니다. 진짜 맞아. 군대 가면 급효자 돼. 불효자는 아픕니다. 말씀해 주시죠. 서울 명문대 법대 다녔는데 불행하게도 사법고시를 무려 5번이나 떨어진 김일병은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입대를 하자마자 휴가를 한 번도 안 나가요. 사시에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모님을 볼 낙이 없다라는 거죠. 면목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회피를 하다 어느 날 부모님이 면회를 옵니다. 이 부모님이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손등도 쭈글쭈글하죠. 이 모습을 본 김일병은 그날 결심을 합니다. 야, 고시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호강을 시켜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인턴 사원이나 이 면접을 봤던 경험이 있었던 이 고참들을 찾아가요. 뭐 팁을 하나씩 받죠. 근데 이 고참들이 하나씩 이 비관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요. 넌 스펙은 좋은데 이미지가 좀 안 좋아서 면접에 떨어진다. 근데 사실 이 김일병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마부터 탈모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군복을 아무리 바꿔 입어도 이 대대장급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심하게 사각턱인 데다가 이 눈도 감았는지 떴는지 구분이 못할 정도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고참들이 얘기를 해요. 요즘은 남자들도 성형을 많이 하는 추세니까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데 이 김일병은 문제는 시간과 돈이었어요. 근데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고시 공부하면서 자취방 보증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기업에 취업을 한 다음에 부모님한테 조금씩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이죠. 여기까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휴가를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이 휴가를 이용하면 성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먼저 심기로 해요. 그래서 병원에 문의를 했는데 회복 기간까지 5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가를 5일을 내고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여관에서 밖에서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대를 복귀를 했는데 이 수술이 너무 대성공적인 거예요. 머리가 앞머리부터 송송송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이 와 정말 수술 잘 됐다. 칭찬 일색인 거죠. 그래서 이제 김일병은 이제 자신감을 받고 다음 수술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요. 그동안 사각턱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전화를 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쌍꺼풀 수술까지 동시에 진행할 경우 할인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김일병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더 아끼고자 그럼 2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 하면 제일 아끼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씩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제일 걸리네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따로. 네, 잠깐 전문가들의 말씀이었으니까 개념치 마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기간을 얼마나 잡을까요? 10일 정도면 된다. 회복 기간까지. 10일이요? 예, 10일 동안 정기 휴가를 내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10일 동안 여관방에 혼자 가만히 있다가 부대에 복귀를 하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조금씩 발생을 해요.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눈이 안 감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더 큰 문제는 이 턱수술 받은 부분이 이 음식을 씹으려고 했더니 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가 너무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군병원을 찾아가요. 그 군의관한테 보여주는데 군의관도 보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게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 군의관이 장애 등급 판정을 내버려요. 이 치아 저작 기능이 너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씹는 힘조차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군에서는 이 김일병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고요. 이 김일병 같은 경우에는 입대 10개월 만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그 차후에 보상은 있을 수 있나요? 병원 같은 경우에 사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병원이고 의사 같은 경우에도 수술 경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이 김일병 외에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단체 소송 중인데 일단은 불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좀 오래 갈 거라고 합니다. 김일병은 성형으로 인생 역전하려다가 인생이 지금 역주행된 상황인데 그럼 부모님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 제대할 상황 당시에 이 심사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부대에서 부모님을 불렀어요. 상황 설명을 해서 그 부모님이 김일병을 딱 봤는데 자기 아들이랑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뭐 부모님이 데리고 시골을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근데 요즘 이제 저도 남동생이 군대에 있다 보니까 치아 교정까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성형을 나가서 하고 들어오고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이게 뭐 성형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뭐 군 형법이라든가 뭐 조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유의 의사죠. 이 말년 병장들이 말년 휴가 나와서 나중에 복귀하면 곧바로 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거지. 김일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받고 와서 곧바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말년병장들을 위해서 그 성형외과 병원들이 말년병장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병장을 타겟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지방에 근무하는 그런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뭐 전화나 뭐 인터넷 그리고 이제 뭐 사진 같은 걸 보내주면 상담을 해주고 견적을 거기서 줘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년병장 마케팅인데 이게 사실 그 국방일보라고 왜 그 신문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도 광고까지. 광고를 내요? 광고를 내는 군인들이 보라고 그렇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타겟 설정하는 건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예, 말년병장, 뭐 그다음에 수험생들, 뭐 등등등. 알겠습니다. 양낙규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김일병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뭐 지금은 돈보다 건강을 되찾는 것이 효도 아닐까 싶습니다. 네.